전하 괜찮으십니까? 만약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조선의 왕들이 사실은 매일 밤 끔찍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화려한 골룡포 속에 감춰진 썩어 문드러진 살갗, 그리고 침전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던 비릿한 피냄새와 약탕 냄새까지. 오늘 타임체이스는 기록이라는 이름의 메스를 들고 500년 조선 역사의 가장 은밀한 곳, 왕들의 임종 순간을 집요하게 부검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날 그 시각 왕의 침전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관의 눈으로 바라본 생생한 목격담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408년 태종 8년 5월 24일의 새벽으로 가봅니다. 창덕궁의 깊은 내실 광열루. 아직 해가 뜨지 않아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그곳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가래가 끓어오르는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건국한 불세출의 영웅 태조 이성계가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호랑이 같은 기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74세 노인. 그의 몸은 이미 풍질로 인해 반쯤 마비되어 있습니다. 실록은 이날의 날씨조차 기록하지 않을 만큼 긴박했습니다. 이성계의 병세는 갑작스럽게 악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이방원과의 처절한 권력투쟁, 사랑하는 신덕 왕후 강씨의 죽음, 그리고 잇따른 왕자의 난. 자식들이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누는 꼴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의 심장은 이미 수천 번 찢겨 나갔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태조는 말년에 극심한 화병과 가래에 시달렸습니다. 사관은 붓을 떨며 기록합니다. 상왕의 가래 끓는 소리가 침전 밖까지 들려왔다. 당시 어이들은 태조의 막힌 기혈을 뚫기 위해 톡한 약재를 썼을 겁니다. 소화평원, 우황청심원 같은 약재 냄새가 진동했을 태조. 이성계는 말을 하려 했으나 입술이 떼지지 않았습니다. 혀가 굳어버린 것입니다. 눈동자만이 허공을 맴돌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함흥에서의 쓸쓸했던 나날들, 혹은 피 묻은 칼을 씻어내고 싶었던 회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5월 24일 이른 아침, 태조는 결국 가래가 목구멍을 완전히 막아 질식에 가까운 상태로 숨을 거둡니다. 천하를 쥐었던 손은 힘없이 툭 떨어졌고 조선의 첫 번째 태양은 그렇게 고독과 병마 속에서 저물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권력의 무상함, 그리고 늙고 병든 육체의 비참함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계를 조금 더 빠르게 돌려볼까요?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칭송받는 세종대왕의 침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세종대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훈민정음, 치국이, 자경루. 하지만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세종 32년 1450년 2월. 당시 세종의 나이는 54세였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보면 한창일 나이지만 당시 세종의 몸은 80대 노인보다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실록은 세종의 병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소갈증이었습니다. 세종은 고기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식사 때 고기가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운동 부족과 육식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것이 합쳐져 그의 혈관을 망가뜨렸습니다. 말년의 세종은 하루에 물을 한 동이씩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소변은 끈적했고 몸에서는 단 냄새가 났을 겁니다. 당뇨 합병증은 무서운 속도로 왕의 몸을 잠식했습니다. 그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안질, 즉 눈병이었습니다. 당뇨막 막병증으로 추정되는 이 병 때문에 세종은 앞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흐릿하고 아파서 경연에 나갈 수 없다. 한탄하는 대목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으나 책 한 줄 읽을 수 없게 된 지식인의 절망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종은 임질이라 불리는 요로 결석 혹은 비뇨기 질환으로 극심한 배뇨 통증을 겪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등과 엉덩이에는 배옹, 즉 거대한 종기가 생겨 앉아있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영흥대군의 집 동별궁. 세종은 궁궐이 아닌 아들의 집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왜일까요? 궁궐의 딱딱한 법도보다는 아들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병마가 주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서 달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그날 밤 세종의 숨소리는 얕고 빨랐습니다. 합병증으로 인한 신부전증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퉁퉁 붓고 톡소가 빠져나가지 못해 정신이 혼미해지는 요독증 증세. 사관들은 세종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씀이 없으시고 그저 숨만 쉬실 뿐이었다. 위대한 문자를 창제한 왕이 정작 자신의 유언은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시신을 염습할 때 신하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옥체 곳곳에 난 종기 자국과 짓무른 피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리. 그것은 왕의 몸이라기보다는 처절한 투쟁의 흔적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몸을 뗄감처럼 태워버린 성군의 마지막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의 비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질병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의료사고로 인한 죽음입니다. 조선 17대 왕 효종의 죽음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북벌을 꿈꾸며 강인한 체력을 자랑했던 효종. 1659년 5월 그의 얼굴에 작은 종기가 하나 생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종기가 조선 역사를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당시 효종의 주치의, 즉 어인은 신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침술의 대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수전증이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창덕궁 대조전. 초여름의 더위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종기는 골물대로 골마 왕의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톡소를 빼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침술 시술이 결정됩니다. 왕의 얼굴에 침을 뗀다는 것, 그것도 종기를 터뜨려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긴장감을 요하는 일입니다. 신각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립니다. 효종은 고통을 참으려 눈을 질끈 감습니다.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 순간 신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효종의 입에서 단말마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침이 종기의 고름 주머니만 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관, 그것도 지혈이 어려운 안면의 급소 혈관을 찌르고 만 것입니다.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에 왕의 용포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이들은 당황하여 지혈산을 들이부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야에 피가 가득 차고 비릿한 피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효종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왕은 정신을 잃어가며 헐떡였습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신각이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북벌의 거대한 꿈을 품었던 효종은 전쟁터가 아닌 자신의 침전에서 그것도 믿었던 의원의 손에 의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피가 쏟아져 나와 옷과 이불을 다 적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참혹하고 또 어이없는 최후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어이들에 대한 처벌과 의학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조선 12대 왕 임종입니다. 재위기간 불과 9개월.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기간을 기록한 비운의 왕. 야사에서는 그가 계모인 문정왕후가 건넨 독이 든 떡을 먹고 죽었다고 전합니다. 물론 실록에는 직접적으로 톡살이라 적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황은 너무나 기이합니다. 인종은 효심이 지극한 왕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올렸죠. 어느 날 문정왕후가 평소와 달리 환한 미소로 인종을 맞이하며 다과상을 내옵니다. 주상, 이 떡 좀 드셔보세요. 인종은 기쁜 마음에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극심한 폭통과 설사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타임체이스가 주목한 디테일은 바로 증상의 속도입니다. 건강하던 30대의 남성이 떡을 먹은 직후 급격히 시들어가더니 며칠 만에 뼈만 남을 정도로 수척해져 사망했다는 점. 당시 인종의 증상은 전형적인 비소 중독 증상과 흡사했습니다. 구토, 설사, 탈수 그리고 장기부전. 죽기 직전 인종은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신 마지막까지 문정왕후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궁궐 안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떡을 먹지 않은 나인들이 그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주자 까마귀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인종의 죽음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욕에 눈먼 비정한 모성이 빚어낸 조선 왕실 최대의 비극이자 스릴러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개혁 군주 정조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1800년 6월 정조의 나이 49세. 한창 정치를 펼칠 나이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죽음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톡살설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조의 마지막 한 달을 분 단위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조는 평소 화병이 심했습니다. 노름 벽파와의 끊임없는 대립,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트라우마, 과중한 업무량. 그는 스스로 의학 지식이 해박하여 자신의 병을 직접 진단하고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죽기 보름 전 정조의 등에 작은 종기가 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등창입니다. 단순한 피부병 같지만 항생제가 없던 시절 등창은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료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정조의 치료를 맡았던 의관은 시민. 그리고 그 뒤에는 정조의 정적이었던 정순왕후와 심한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타임체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조는 연운방이라는 톡한 수은 성분의 연기를 쐬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좁은 방 안, 창문을 모두 닫아 걸고 쑥과 수은을 태운 연기를 가득 채웁니다. 정조는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한여름의 더위와 톡한 연기 그리고 고열.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6월 28일 운명의 날. 정조의 의식은 오락가락했습니다. 정순 왕후가 직접 약을 들고 정조의 침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모두 물립니다. 내가 직접 약을 먹이겠다. 밀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잠시 후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조가 승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은 시신의 상태였습니다. 정조의 시신이 붓고 붉은 반점이 피어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수은, 중독 혹은 톡살의 흔적일 수 있다는 현대 법의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과연 정조는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개혁을 두려워한 세력에 의해 제거된 것일까요? 24년간 쓴 일성록의 마지막 장은 그렇게 급하게 덮였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며 우리는 조금 더 잔혹한 역사와 마주해야 합니다. 조선의 20대 왕 경종.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불안 속에 살았던 왕입니다. 그의 죽음에는 게장과 생감이라는 기묘한 음식 궁합이 등장합니다. 경종 4년 1724년 8월. 경종은 오랫동안 앓아온 지병으로 입맛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복 동생인 연인군이 수라상에 게장과 생감을 올립니다. 한의학에서 게와 감은 상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폭통과 설사를 유발한다는 것이죠. 경종은 모처럼 입맛이 돈다며 게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끔찍한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아 탈진 상태에 이르렀죠. 어이들은 당황하여 인삼과 부자를 썼지만 열이 치솟으며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경종은 고통스러운 신음 속에서 동생 연인군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 눈빛은 원망이었을까요? 체념이었을까요? 며칠 뒤 경종은 싸늘한 주검이 되었고 연인군은 영조로 즉위합니다. 이 사건은 영조의 재위 52년 내내 그를 괴롭히는 경종 톡살설의 촉새가 됩니다. 영조는 훗날 내가 형님에게 대장을 올린 것은 입맛을 돋우기 위함이었지 죽이려던 게 아니다. 라며 눈물로 해명했지만 백성들 사이에는 동생이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대. 라는 괴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폭군으로 알려진 연산군. 그의 최후는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치입니다.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된 연산군. 화려한 궁궐, 미녀, 술, 연애는 모두 사라지고 가시덤불로 둘러싸인 초라한 위리안치 가옥만이 남았습니다. 교동도의 11월은 뼈를 깎는 듯 춥습니다. 연산군은 좁은 방 안에서 역질에 걸립니다. 피부에 물집이 잡히고 고열에 시달렸지만 아무도 그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 떠다줄 시종조차 감시병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실록은 그가 죽기 직전 중전이 보고 싶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폭군이 죽음 앞에서는 그저 아내를 그리워하는 나약한 사내였을 뿐입니다. 1506년 11월 연산군은 고열과 탈수로 인해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시신을 수습할 관조차 없어 널빤지로 대충 짠 괴짝에 담겼다는 이야기는 권력의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타임체이스가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조선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면입니다. 바로 소현세자의 죽음입니다.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 되어야 했던 남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돌아온 그는 인조에게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귀국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소현세자. 실록의 기록은 공포영화 그 자체입니다. 세자가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 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와 검은 명목으로 그 얼굴을 반쯤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정령 병사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70분열. 눈, 코, 귀, 입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죽었다는 뜻입니다. 확질이라 진단받았으나 침을 맞은 뒤 급사했습니다. 당시 침을 놓은 의관 이영익은 인조의 후궁 조소용의 사람이었죠. 아버지 인조가 아들을 톡살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소현세자가 죽어갈 때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차기 왕권을 쥔 세자가 아버지의 질투와 의심 때문에 톡살당하고 그 시신마저 처참하게 유기되듯 처리된 사건.
이것은 조선 왕실의 도덕성이 바닥으로 추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들이 승하했다고 표현하며 고귀하고 편안하게 눈을 감았을 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기록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그들의 침실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살얼음판 같은 전쟁터였음을 알게 됩니다. 약사발 하나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고 믿었던 의원의 손길에도 의심을 품어야 했던 산. 그것이 왕관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을 닫는 그 비통한 순간 고종 황제의 최후에 도달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령전.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호지 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뇌일혈 혹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덕수궁의 공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종은 저녁 식혜를 마신 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타임체이스가 주목한 디테일은 바로 식혜와 그 직후의 반응입니다. 고종은 평소 건강했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정했고 밤참을 즐길 정도로 소화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식혜를 마신 지 불과 30분 만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혀가 말려 들어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종을 시중들던 나인들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황제 폐하의 몸이 순식간에 불어 터지듯 부어올랐어요. 이가 다 빠져버리고 혀가 닳아 없어진 듯 했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사후 경직이 오고 서서히 부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고종의 시신은 사망 직후부터 급격하게 부패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지를 입힐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 결국 바지를 찢어서 입혀야 했다는 증언. 이것은 강력한 독극물, 아마도 비소나 그보다 더 강력한 화학약품에 의한 중독 증상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당시 일제는 고종의 존재 자체가 눈엣 가시였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밀사를 보내 독립을 호소하려 했던 고종의 움직임을 간파한 일제가 친일파들을 사주하여 독을 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날 밤 함령전의 나인 둘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입막음이었을까요?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고종. 그의 마지막은 나라를 빼앗긴 서름도 모자라 자신의 안방에서 독살당하여 시신조차 온전치 못하게 망가진 가장 치욕적이고 슬픈 최후였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3.1만세 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황제의 비참한 죽음이 잠자던 민족의 혼을 깨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태조부터 고종까지 역대 왕들의 숨겨진 최후를 1분 1초 단위로 쪼개보았습니다. 화려한 묘와 업적 뒤에 가려진 인간으로서 겪어야 했던 질병의 고통, 가족 간의 비극, 그리고 정치적 암투 속에 희생된 목숨들. 세종의 당뇨, 효종의 의료사고, 경종의 개장, 정조의 수은 연기, 소현세자의 검은 시신, 그리고 고종의 퉁퉁 부은 다리. 이 모든 것은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고 고통에 신음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관들은 붓 끝에 먹물을 묻히며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은유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들이 남긴 기록의 행간을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왕이라는 자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그들의 마지막은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였음을 증명합니다. 500년 조선 왕조를 지탱했던 것은 왕들의 강력한 권력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버텨낸 그들의 처절한 인내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이면을 파헤치는 타임체이스의 부검은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잊히고 잊힌 역사는 반복됩니다. 왕들의 죽음을 이토록 집요하게 들여다본 이유는 그 죽음 속의 삶에 대한 가장 치열한 질문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쓰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 스토리텔러 타임체이스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도 역사의 가장 은밀한 현장으로 함께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